좋아요, 구독. 자, 파트 1은요. 파트 1, 파트 2가 있습니다. 총 11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파트 1이. 그리고 파트 2도 총 11화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1편만 봤습니다. 아직까지 공개된 거는 1편밖에 없어요. 내일 아마 2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파트 1 11화 중에 1편을 봤고요. 원작은 2020년부터 주간소년 점프에서 연재 중인 스즈키 유토의 사카모토 데이즈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만화책이 원작이에요. 약칭 사카데이라고 부르네요. 사카데이. 자,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전설적인 킬러 사카모토 타로. 사카모토 타로는 요 아저씨입니다. 여기 뚱뚱한 아저씨. 어느 날 편의점에서 만난 알바생에게 홀딱 반해서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킬러도 은퇴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 뚱뚱해지고 맙니다. 요렇게 변해버려요. 원래는 날씬했어요. 아주 새끈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뚱뚱해졌어요. 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년 후에 평화롭게 사카모토 상점을 운영하던 사카모토가 있었는데 초능력자 신, 얘가 신이거든요. 이 노란 머리. 초능력이 어떤 초능력이냐면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남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신은 동경하던 선배 사카모토를 드디어 찾게 됩니다. 사라졌었거든, 사카모토가. 사카모토는 동네 주민 심부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냥 동네 주민이야.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거야. 자, 신이 사카모토를 찾아온 이유는 조직 윗선에서 이 배신한 사카모토를 처리하라고 명령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카모토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신이 사카모토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카모토는 뚱뚱해졌어도 그대로의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펀치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사카모토의 집이었죠. 자, 그리고 사카모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를 딱 하게 되는데 이 킬러들이 원래 먹었던 것들은 되게 간편식 같은 것들이었어. 뭐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이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식사를 하다 보니까는 감동을 받은 거지. 아, 가족을 이룬 이유가 이거구나. 이 소중한 일상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카모토가 은퇴를 한 거구나. 그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신은 그래서 조직에게 돌아가서 사카모토를 제발 살려달라 라고 대신 빕니다. 그런데 조직의 보스가 무슨 소리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사카모토를 살릴 생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한 순간 신이 그걸 알아들은 거지. 얘는 초능력자거든. 그래서 조직과 신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우게 되고 위험한 순간에 어느샌가 사카모토가 딱 나타나서 신을 도와주게 되죠. 결국 신과 사카모토는 조직을 처리하고 오갈 데 없는 신을 사카모토가 걷어서 이제 신이 이 사카모토 상점에서 알바를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사카모토는 이 비정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신은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사카모토 데이즈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와타나베 미사키가 맡았고요. 바텐더라는 작품과 배틀 스피리츠 시리즈를 맡았다고 합니다. 전혀 모르겠네요. 애니메이션을 다시 본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코미디 연출과 액션 연출이 특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카모토 데이즈에 발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카모토 데이즈가 코미디도 있고 액션이 있기 때문에 적임자를 만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작사는요, TMS, 톰스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입니다. 1964년에 설립한 오래된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고요. 이력을 보니까는 와, 나 톰스 엔터테인먼트 처음 들어보는데 65년 요게 큐타로, 69년에 무민, 75년에 간바의 모험, 78년에 보물섬, 79년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 80년 철인 28호, 뭐 형사 가제트, 모래요정 바람돌이, 나라라 호빵맨, 아키라,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한 제작사더라고요. 지브리하고도 많이 했고 아톰 작가님하고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회사다. 한국에서는 넷플릭스 독점작이고요. 자, 러닝타임은 1화가 25분이 되겠습니다. 뭐 다 똑같죠. 자, 구성은 사카모토의 과거와 오프닝을 보여주는데 4분. 이게 시작이고요. 사카모토와 신이 재회했을 때가 5분 정도. 그리고 사카모토 암살과 깨달음을 얻는데 6분 정도. 그래서 중반부가 11분 정도 되고요. 조직 말살이 5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엔딩 2분까지 합해가지고
후반부 7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대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1대 3대 2 비율이 많이 나오는데 확실히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반이 좀 길고 엔딩은 좀 짧고 그리고 오프닝은 아예 짧게 가고 요런 구성. 자, 이 작품은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킬러 이야기입니다. 은퇴한 킬러와 그를 따르는 후배 킬러가 겪는 냉혹한 킬러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둘을 해치기 위해서 많이 오겠죠? 악당들이 많이 올 것 같고, 여기에서의 재미 포인트는 은퇴하고 몸이 망가진 전설의 킬러는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거의 마동석급 파워와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어서 넘사벽 킬러를 보여줍니다. 이 세계에서의 원펀맨이라고 할까요? 1화에서는 도청기, 뭐 숨겨진 무기창고, 뭐 액션성,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또 어떤 킬러의 모습을 보여줄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상입니다. 결국 이 작품이 말하고 싶은 바는 일상의 소중함이에요. 초능력자 신이 사카모토 집에서 밥을 먹을 때 깨닫게 된 부분인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사카모토는 킬러기에서 은퇴한 걸 깨닫게 되죠. 만화책 원작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추측을 해보면 다 나와 있는 걸 추측해보자면 제목에서도 사카모토 데이즈 그들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조명하면서 그 일상을 지켜내려고 신과 사카모토가 고군분투한 내용을 다뤄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상물인데 그 일상물을 어떻게 이제 킬러와 좀 합쳐버리는 거지. 평생 누리지 못한 행복감과 따뜻함을 소소하게 그려낼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드라마는 몽글몽글하고 액션은 박력 있는 이중적인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혹시 사카모토 데이즈 보신 분 계십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닮은 작품으로는요.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 작품인데 2018년부터 연재 중인 오노 코스케 작가의 극주부도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전설의 야쿠자 불사신 타치가 야쿠자를 은퇴하고 전업주부의 길을 걷는다라는 일상 코미디물인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생긴 게 되게 험악하기 때문에 되게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사카모토 데이지는 오히려 푸근해진 인상 때문에 전혀 오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극주부도는 오해를 받고 사카모토 데이지는 오히려 오해를 안 받는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영화로 보면은 존윅이 있죠. 존윅이 은퇴하려는데 주변에서 난리치는 것처럼 사카모토 데이지도 주변에서 난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차이라면은 사카모토는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아내가고 있는데 존윅은 거의 모든 사람을 잃었죠. 그래서 일상이 파괴돼 버렸죠.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 존윅이 행복하게 살았다면 이 아마 사카모토 데이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사실 이 사카모토가 안 선생님처럼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안 선생님과는 관련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냥 그럭저럭 볼만한 작품인 것 같고 아직 1화까지만 공개된 작품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가 없어. 너무 짧아. 뭐 1시간짜리 본 것도 아니고 2시간짜리 본 것도 아니고 25분 본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얘기를 뭐 많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가지의 매력과 몇 가지의 아쉬움이 공존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액션이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고 일상을 지킨다는 데에서는 좀 흥미가 끌리는 것 같습니다. 공감대를 가져가면서 판타지도 해야겠다는 이야기라서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짧은 작품이라서 짧게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나눠서 진행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던 점은 첫 번째, 잔인함. 1화 처음에 킬러를 소개할 때 이 수위가 있는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목을 매달게 한다던가 칼을 던져가지고 이마에 명중시켜서 뚫린다던가 뭐 그런 장면들. 아무래도 주인공이 킬러다 보니까 수위가 또 낮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킬러인데 잔인한 장면이 안 나오면은 얘가 킬러처럼 보이겠어? 근데 막 고어스럽다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표현이 있고요. 다만 피 표현이 리얼하지가 않아가지고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도 볼 수 있다는 거를 고려하고 만든 것 같습니다. 피 표현을 보면은 그냥 포인트 주는 느낌 정도로 그냥 끝내버려요. 뭐 피가 뚝뚝 흘린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좋았던 거는 이 상상 표현이었는데 가장 좋았던 기회가 바로 상상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설의 킬러였던 사카모토가 은퇴는 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을 빠르게 먼저 시뮬레이션 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겠다. 라는 시뮬레이션을 딱 미리 돌리는데 그 시뮬레이션이 직접 행하진 않고 그냥 딱 시뮬레이션만 딱 돌려서 대처만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파악할 수 있는 신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사카모토가 시뮬레이션을 딱 돌릴 때 신이 그걸 알아채려요. 그런 다음에 질겁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 이 사카모토 데이지의 핵심 개그 코드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만화책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나요? 진짜 이게 핵심 연출이면은 나중에 상상만으로도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상상만으로 싸우는 거야. 내가 이렇게 때리면 쟤는 이렇게 때리겠지. 쟤는 이렇게 때리면 난 이렇게 때리겠지. 이거 개그 콘서트의 개그 있잖아. 요렇게 때리면 요렇게 때리고 하! 막 이런 거잖아. 그런 거 있었단 말이야, 개그가. 그런 것처럼 상상만으로 싸우고서는 결론을 내버리는 거지. 뭐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액션입니다. 둔해 보이는 몸과는 다르게 액션이 되게 날렵하고요. 나루토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동석의 느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강펀치나 마지막 발차기 장면에서 흡사한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거를 한국에서 실사화를 한다? 마동석이 적격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감독이 액션 연출에 좀 탁월한 만큼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쉬운 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요, 전체적으로 작화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넷플릭스 작품인데도 작화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자 표현이 너무 단순해요. 투컬러로 진행을 하는데, 투컬러는 그림자가 여러 개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면, 밝은 면, 어두운 면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근데 그 어두운 면을 되게 마커로 칠한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이 포스터에 보면은 3컬러잖아요. 흰색, 바지 보면은 흰색, 조금 어두운 색, 그 다음에 완전 어두운 색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게 투컬러로 되고 포스터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포스터 보고 좀 속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실망을 했고, 원작이 얼마만큼의 그림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카모토를 제외한 다른 캐릭터들은 조금씩 작화가 아쉬워요. 예, 계속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른 작품들보다 그림체가 더 특별할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점이 계속 아쉽고, 인기 작품이라고 해서 봤는데 애니메이션은 그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었다. 좀 더 앞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또 각 화마다 애니메이션 감독들이 다르고 연출가도 다르고 뭐 기획도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작품이었습니다. 넷플 제작이 아니라 OTT 독점 방영이라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넷플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넷플릭스가 완벽하게 제작한 건 아니죠. 그래서 자본이 막 많이 투입된 작품 같아 보이진 않아요. 예. 퀄리티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근데 예고편이랑 뭐 이렇게 포스터는 잘 뽑힌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요 정도까지는 아니다. 예. 그런 점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대체로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일본 애니메이션도 많이 챙겨보는데 되게 힘줘서 만든 작품들은 못 본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